의회에서 처음에 이장님들 여론조사가 78%가 찬성이니까 짓겠다고 보고를 하셨을 때 의회에서 조문을 요구했죠. 공청회를 하시는 것이 옳다. 그 공청회가 너무나도 기획적이었기 때문에 남부에 가서 한번 하자고 했더니 읍면마다 가셔서 하셔가지고 사실상은 집행부 가장 물론 농번기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저 현장에 가봤습니다. 친위부대 또는 아주 이장님들 위주로 20명, 3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74% 나온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ARS 여론조사를 요구했을 때 지문을 공동 제안을 했죠. 이 자리에다 질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 또 현임 군수의 임기가 2년 남으셨는데 시기를 2년 안에 할 것인가 2년 후에 할 것인가. 이렇게 주문을 요구해서 의회하고 머리 맞대고 여론조사에 지문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공청회 할 때 저희들이 뭐 동원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내가 언제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동원 형태의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람 아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 시달해서 읍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지만 현장에 나와서 의견을 제시할 분들은 반드시 나와서 해주라. 요 얘기만 했지 어느 누구를 참석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없다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한 부분 지금 청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짓게 된다 그러면 현 청사의 증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요 의견만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평상시 의원님들 생각을 네, 반영했단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질문을 의원마다 해야 보세요. 되는데요. 청사는 우리가 지금 C등급입니다. 아니, 네. 3종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별도로 4년 뒤에 한다는 말씀 좀 안 맞은 것 같고요. 4년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아니, A, 이종 1종하고 2종만 그러고요. 우리는 지금 3종 시설입니다. 그리고 안전 표시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와놔서 요거에 대해서 설치한지 요 내용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 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4월 23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안 붙이고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요걸 붙이기는 사실 저희들이 그때는 안건으로 올라오고 좀 복잡한 시기라 저희들이 그때는 설치를 못했고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뭐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안전취약시설 조치 미행으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번 부결된 뒤에 8월 2일날 저희들이 설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었으며 어떻게 행정에 전달했습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그 책자에 보면은 결과표에 보면은 건축물의 상태 조사에서 균열이나 변형, 파손 등에 의하여 구조체의 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아 전체 구조체 강도 감소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건물의 중축 이력을 안전성 검토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현재 외관상 보셨을 때 우리 군 장군 청사는 아주 튼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이 지금 내력에 어떤 외관 하중을 전달해서 내력에 미치지는 않는다. 이 결과 보고요. 그러나 사용 상태에서 적용하는 하중으로 검토된 것으로 보라든지 기둥은 다수 부재가 현재 사용 하중 상태에서 내력이 부족하여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보강을 하라겠어요. 뭐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2018년도에 구조 안전도 검사 회사에서 영역에서 보강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보강을 하십시오. 보호하고 기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가장 실감 없이 안전도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는가? 그러면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D등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에 이 건물은 그냥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약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첫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일관성을 한번 봅시다. 자원군 군 조례가 2016년 12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검색을 다 했어요.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그 과장은 그냥 집행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은 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가 어떻게 했냐. 기금 존속 기간을 2021년 12월 35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의원님들하고 일단 기금 그 설치 기간이 우리 법규상 5년인 관계로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5년 안에 다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최하 10년 정도로 보고 금액은 한 500억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016년 12월 9일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상황을 가결이 된 겁니다. 그때 보고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공군은 470억 정도 진행하고 있고 해남군은 480억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만큼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지켜서 우리는 청사를 하려다. 이렇게 아주 순리대로 갔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2019년 11월 21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거기에서는 청사가 40년 정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군청사 신축 예산 소요예산 600억을 확보를 하려다. 현재 200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까지 소요예산 600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여 청사 권리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명 여기에서도 집행부 보고는 2022년도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00억 돈이 확보가 안 되면은 기간을 연장하셔서라도 이것을 청사 신축의 신중성을 기하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2020년 2월 14일 과장의 업무보고에 보면은 똑같은 청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총 사업비 430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죠. 권영 과장님도 그때는 원 계획은 600억 원이었으나 이렇게 회의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민 공청회 실시와 추진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동하려다 이 안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군 의회에서 우리가 쭉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 이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투개가 약하다. 보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책임기술자 종합의견은 요거 기둥이나 거에 대한 보강을 이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관을 신축 이전한다든가 신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6월 3일날 이 자리에서 저희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목표 금액을 우리가 600억으로 잡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조례를 할 때 기금이랄 때 그런 거는 우리 안국주 의원님이 다 말씀해 주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2019년 6월 3일자 이 자리에서 600억을 현재 목표 금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 21일날 과장님이 이 자리에 또 이제 재무과에서 발표를 하십니다. 사업비를 430억으로 또 그때 발표하셨습니다. 대답하셔라. 네. 맞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장님이 또 이제 저희들한테 또 서류를 가져온 거는 최종적으로 397억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물가상으로 굉장히 상승률이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원군 청사는 2019년 6월 3일날 여기다 보고할 때는 600억, 그 다음에 2020년 1월 21일날 발표할 때는 430억, 그 다음에 2020년 6월달에 발표할 때 397억 이렇게 고무줄점적인 잣대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봤을 때 이거는 허세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모든 행정은 일관? 의견 중에서 우리가 좀 금액이 좀 낮게 설정됐다. 네.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평당 786만 원 산정이 됐고요.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복성군이 759만 원 지금 산정을 했거든요, 평당.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은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만 국가기관 부산해양경찰서는 평당 738만 원, 그 다음에 세종세무서는 723만 원, 그 다음에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786만 원, 그 다음에 순천경찰서는 743만 원, 경남경찰서는 702만 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 금액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다 그러면 토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방금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차피 그 비용에다가 토지 비용까지 또 추가로 되니까 현유채가 진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공청회를 12번 했습니다. 군에서 2번 하고 10개면 다니면서 10번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끝나고 또 전화 ARS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청한 것. 세 차례에 걸쳐서 불승이 나고, 이제 물론 본회의에서 또 구결을 시키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까 기자님께서도 회의 과정을 지켜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ARS 여론조사도 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네,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셨죠. 예,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집행부하고 맞대고 ARS 여론조사 지문을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때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이 자리에다 칠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 다른 군도적인 말 필요 없이. 2번째, 현 군수님 임기가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이내에 질 것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2년 후에라도 차분하게 준비해서 질 것인가,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ARS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장님한테 갖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등 의장께서 이 지문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고쳐라 했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D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또 지진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곧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의회가 제시할 때 공청회 결과하고 또 ARS 여론조사를 결과를 갖다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그걸 참고 삼아서 머리 맞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우리는 주민 대의기관이니까 집행부에서 이 진행을 예산을 짜겠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 결과지를 놓고 머리 맞대고 결정을 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 결과도 지문 자체가 잘 못 되었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도 밖으로 나가자가 한 43%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공정하게 질문을 했어도. 해주면은 다음 군수 선거 자금을 만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 소문이 왔는데 왜 우리 자흥신문이 카톡에서 또 신문에다 저를 공격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흥신문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가냐, 언론은 중립을 좀 지켜달라, 이 말 한마디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근데 제가 쭉 자흥군 아까 설명한 내용을 써놨더니 언론을 의원이 공격했다고 제 개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흥신문이. 그 과정에서 선거자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한 것은 군수가 치적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현임 군수가 치적잡기로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은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은 어느 군수든지 또 의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공적과 치적이 나중에 평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국민들이 우려한 게 이번에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ARS나 뭐 설문지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 신축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찬반 양론이 나눠졌는데 찬성하는 쪽은 좀 군의회가 자기들 장군의회 측에서 우리들 의견을 좀 무시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우리 의견이 편향적이었냐 이렇게 찬성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국민들은 우리 지금 당 소속 자체가 군 의원님들이 7분이 다 민주당이다 보니까 지금 현 군수님이 무소속이고 이게 지금 8대 지방자치제 선거 민주당 군수가 당선이 되면은 이걸 성과사업으로 넘기자 이렇게 한다는 한간의 소문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자니까요. 공청회나 ARS 참여했던 분 국민들께서 정말 집행부에서 진행한 것이 정말 옳았다 했으면 저희들은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자에 말씀 듣다시피 이것은 답을 내갖고 와서 설명만 하니 내가 판단 근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인데 우리가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시고 여론을 전달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무시하고 집행부의 뜻에 요식행위를 갖췄기 때문에 집행부에 따른다 하면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일 억울한 것이 기자님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도 보셔서 하겠지만 8대 민선 7기 의회 8대 의회에서 무소속 민주당 지금까지 어떤 그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를 하면서 어떤 결정권에 따라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종합됐지 민주당이라고 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거나 그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은 저희들이 그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제 찬성한 것도 많습니다. 불과 한두 가지가 의견이 좀 충돌이 되는데 그거를 전부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선거 때 민주당 군수가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7분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지역사회에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저는 2년 후에 집사한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 맡겨가지고 저의 뜻과 말하자면 그 여론기관의 뜻과 다를지라도 국민들의 나오는 뜻에 쫓아서 저는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네. 다시 여론조사를 네. 제차에서 나오는 결과로 네.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